만남에는 의리가 있다고 하죠. 산에서 만나는 들꽃 한 송이도 나를 맞이하기 위해 때를 맞추어 그곳에 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모든 상황들이 내가 의도한 바 또 생각한 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내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그 삶을, 사람을, 그 공간을, 그 상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천지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애니어그램의 유형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서 아, 그 사람이 그런 유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나와 잘 통했구나. 아니면 또 반대로 그래서 나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애니어그램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나 조직 내에서 이 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여볼 수 있을까? 관계의 갈등을 줄이면 스트레스 지수도 훨씬 낮아질 수가 있겠죠. 직장 내 인간관계 갈등을 살펴봤더니 일보다는 사람이 싫어서 떠나는 경우가 거의 80% 육박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일이 좋은데 누구 때문에 골치 아파. 결국은 사람이 그 갈등 요소의 첫 번째에 일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좋아서 직장을 선택했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결국은 그 직장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한 사람이요. 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한 사람 때문에 피곤하더라는 겁니다. 소위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또라이 시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라고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는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또라이가 아니라 산 또라이가 있었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곳을 가나 나와 맞지 않는 다름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피한다고 대수가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나만의 힘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칡갈자 등나무 등자. 얘네들은 어쩜 이렇게 신기해요. 따리를 트는데 진짜 칡나무는 여기 보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또리를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시계 방향. 그런데 등나무는 말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또리를 틀어가고 있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선조들께서 갈등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다. 다름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이 글자만으로 봐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단어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한 충격 내지는 상처가 꽤나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세대를 이해하면 갈등적 요소도 많이 줄어드는데 2030 세대, 특히 요즘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일과 삶의 균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죠. 네, MZ 세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0대, X세대입니다. X세대. 결국은 이 X세대가 대한민국에 처음 태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유분방한 세대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X세대에는 지금도 어쨌든 사회나 조직적으로 보면 거의 중추적 역할을 또 많이 하고 계시죠. 베이비 부모 세대, 대한민국의 거의 이제 뼈입니다, 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수성가 그룹이 많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헌신적으로 봉양하고 자식에게는 봉양받지 못한 첫 세대가 바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전쟁 직후죠. 전쟁 직후 베이비 부모 세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테미 에릭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대 간의 갈등으로만 그리고 다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융합적 근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 과거나 현재, 앞으로 미래에도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은 존재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대한민국이 왜 지금 유달리 신세력, 구세력, 즉 세대 간의 갈등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냐면 대한민국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꽤나 빠른 산업화 덕분으로 한 곳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향후 3년에서 5년 후면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많은 조직에서 이제 조카뻘, 아들뻘, 자녀뻘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입사를 해서 이제 같은 일을 배워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그런 갈등적 요소로 부각이 되더라는 거죠.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이해, 다름과 틀림, 우리가 그래서 항상 다양함을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통된 기반을 먼저 그 가치를 이해하고 그 후에 다양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다를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 한번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을 한번 드시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QR코드 있죠? 네이버에 검색해서 QR 바코드를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뒤시면 슬라이드 창으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슬라이드 창으로 안내를 해줄 건데요. 거기에 가시면 단어를 쓸 수 있는欄이 나와요. Enter word라는 그 영어 있죠. 거기에다가 나의 요즘 최근 관심사 단어를 뭐 2개, 3개도 괜찮아요. 대신 묶어서 쓰지 마시고 한 단어씩 뭐 사랑 엔터, 뭐 용기 엔터 이런 식으로 뭐 차, 집, 여행, 휴가, 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거기다가 해서 3-4가지 한번 관심사를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어떤 관심사를 주로 가지고 계신지 한번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꿈, 재테크, 다이어트, 집, 돈, 건강, 휴가 4분께서 지금 답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볼게요. 네, 여기서 글자가 커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동일한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 기능입니다. 네, 슬라이드에 워드 클라우드 기능인데 이게 점점점 커지면 많은 분들이 이게 관심사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지금 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1순위. 주식, 돈. 보니까는 결국은 요 2가지는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2가지는 건강하고 좀 많이 그러고 보니까는 주식, 돈, 집까지도 어찌 보면 경제적인 부분하고 맞닿아 있겠네요.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집 이꼬르 경제력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보니까는 2가지로 축약이 되네요.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뭐예요? 네, 건강하게 사는 것과 경제적으로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 2가지네요. 네, 이 2가지.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찌되었건 최근 관심사, 당신의 최근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동일하고 똑같은 것만 쓰진 않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견해 차이가 참 다양하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찌되었건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다르다는 거죠. 자,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달라집니다. 그 관심사에 따라서 결국은 삶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다르다. 다름과 틀리다.